안녕하세요. 중서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26년도 6월 8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핵폭탄 경고를 때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7월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폭탄 예고를 한 것이 여기에 기자회견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다가 만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정책과는 전혀 별개의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기자회견에서 꼭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다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것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인생을 목표로 갖고 있고, 그리고 대출을 받은 것을 남은 인생 평생 동안 집값 갚는데 허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는 이것을 탈피를 해야지만 주택이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곧 수건 돌리기와 폭탄 돌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는 언젠가 폭탄이 터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국민에게 정말로 힘든 세월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공급 확대고요. 두 번째는 수요 억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누구나가 갖고 있는 시각에 의해서 부동산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는 이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는 역대 정부와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자회견은 정말로 끔찍하면서도 핵폭탄 경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공급 확대를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공급 확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해왔듯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서울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로다가 만들거나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쪽으로다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의 공급에 대해서도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심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 확대를 해야 되고 짜투리 땅으로다가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대 정부와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관점으로다가 공급 확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린벨트 또는 재개발, 재건축, 짜투리 땅은 일시적으로다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놓은 답이 바로 다주택자의 매물로다가 공급을 확대시켜야 되고 비거주 1주택자들의 그 주택으로서 공급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즉 공급 확대는 지금 현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나 투기를 해서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또는 1가구 1주택자들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놓은 그 집의 실질적으로 공급으로 나온다면
신도시 공급이나 재개발, 재건축 공급을 하지 않아도 공급은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즉 여기에는 바로 주택으로서 부동산으로서 투기를 해서 이익을 얻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의 그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으로다가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바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다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요 억제를 볼까요? 수요 억제는 투기 수요 억제와 금융 문제까지도 거론했고 세제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보유세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낮게 형성되어 있고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수요자로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춰버린다면 다주택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투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는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남의 돈 가지고선 할 수 있다는 것. 즉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남의 돈으로다가 투기를 하는 사람은 사라져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억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로지 실거주하는 사람들만의 수요 시장으로 바뀌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에 대해서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오래 보유했다라고 해서 그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소득세를 낮춰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는 것은 이익이 없다면 누구도 다주택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비거주 1주택자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자연스럽게 실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의 수요 시장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 공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 물건이 나올 것이고 비거주 1주택자 물건들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은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장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정부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한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려졌다는 얘기죠. 경제 규모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 왔다면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시장은 이제는 누구도 이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익이 없는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공급 물량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요자들은 정말로 실거주하는 수요자 외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다가 보기 때문에 결국은 얼만큼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바뀔 것인지가 여기서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의 관점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가장 무서워했던 그러한 규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죠.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은 비과세가 사라져버린다면, 이익이 사라진다면 굳이 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취득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중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주택자나 또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시켜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중심에 선 것은 바로 양도세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도세 체계를 좀 더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낭만부동산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의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만 양도세 중과를 때린다라고 했죠. 2주택자 20%, 3주택자 30%.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비거주 세금 폭탄을 가는 관점으로 가버린다면 비거주 비조정지역이 됐던 조정지역이 됐던 상관없이 비거주 1주택자 비과세 배제, 그리고 2주택자 양도세 20% 중과, 3주택자 양도세 30% 중과, 금액이 1억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그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수에 따라서 무조건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를 전국에 형평성 있게 양도세 중과를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7월 달에 세제 개편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자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즉 갭투자, 사금융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온상이 됐던 그 전세를 안고 갭투자하는 거. 그러한 것들도 못하게 만들겠다. 사금융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하는 투자도 신용대출이라든가 담보대출 이러한 것들은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은 그래도 일본은 저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터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계대출을 줄이는 쪽으로 대출 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거주자들은 무조건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배제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얘기는 1주택자들이야 하더라도 비거주에 대해서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실거주 기간에 한해서만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급 물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20년도, 21년도에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법인 보유세를 6%로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한 주택이 시세가 1억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10억이 됐던 상관없이 고가주택이니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6%로 올려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내 집을 보유할 수 없게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의 중심에 보면 결국은 보유해서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거주의 주택들은 무조건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쪽으로 선회를 하겠다는 거죠. 부동산 규제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요도 내가
더 이상 비거주로서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들도 수요에서 아예 빠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안정화시키면서 주택에 대해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렇게 해야 폭탄 돌리기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생을 내 집 마련과 그 다음에 대출 이자를 갚는데 온 인생을 쓰는 그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해서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취지로다가 만드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한 것을 한번 곱씹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